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대표 박주선입니다. 바른미래당, 아직은 좀 낯설고 생소한 이름이지요. 2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이 땅의 정치를 분권과 협치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의석 38석의 제3당인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고 새로운 개혁 보수 정치를 다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로 바른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두 개혁 세력을 통합하여 만든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절대 과반 다수당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1당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 자유한국당의 밀실 담합을 견제하며 타협과 중재를 견인하는 제3정당, 대한민국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치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당이 바로 바른미래당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이들 취직 걱정, 노후 걱정, 물가 걱정 등 걱정거리가 많으시죠?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만큼 크실 것으로 압니다. 작금의 정치 현실이 어떻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정치는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벽에 갇혀 갈등과 반목으로 국력을 소진하고 국민을 너희 편, 나희 편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이념이 지배하면서 우리 정치에는 타협과 양보가 없어졌습니다. 이해와 용서도 없기에 정치의 미래와 희망적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역주의 정치, 이념 과잉의 정치에 실망하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이처럼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기존 기득권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이 계신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에 실망하시고 계시지만 지지를 보내줄 만한 마땅한 대안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만 커져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기득권 정치 세력은 계속해서 기득권을 누리는 악순환의 정치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념 정치는 정권 교체마저 왜곡시켜 왔습니다. 정권 교체는 다수 국민의 참여와 지지가 아닌 편을 가르는 가운데 어느 한편의 승리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특정 세력의 지지로 세워진 정권은 반대 세력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이념과 주장에 빠져 국익과 국민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권력은 사유화되고 정치는 사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역사는 단절되고 계승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념 과잉의 정치로 인해 역대 정권 중 임기 말 민심 위반을 겪지 않은 정권이 하나도 없었고 성공한 대통령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삶을 불행하게 마감한 대통령도 계셨고 모든 정권의 실세와 대통령 친인척들이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은 동시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요, 국민의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만 지금 북핵으로 인한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낮은 경제 성장률에 양극화, 고령화, 실업, 내수 침체 등 심각한 민생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계속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정치를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출범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높고 두터운 이념의 벽을 허물고 보수와 진보 정치의 낡은 정치를 대체하는 대안정당으로서 바른미래당을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합리적 보수 세력과 건전한 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중도 가치의 큰 항아리 정당입니다. 개혁과 실용을 기치로 양극단의 정치를 합리적 중도 개혁의 정치로 바꾸어 나아가겠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한 정치 세력이 무능하고 실패해서 나를 힘들게 해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정당만 지지를 해야 합니까? 잘하면 계속 밀어주되 잘못하면 가차없이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책임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치는 국민을 무섭게 생각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른미래당은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의 길을 가겠습니다. 지금 하나인 대한민국과 국민이 쪼개지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치가 지역 갈등을 부추기며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나쁜 정치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바른미래당이 출범했고 그 과정에서 영원한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며 지역주의를 이용하려는 일부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남북이 하나 되길 염원하고 세계의 국경이 무너져 지구촌화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언제까지 영남은 영남끼리 호남은 호남끼리만을 외쳐야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정치적 사익을 위해 지역주의를 부추기고 지역 갈등을 조장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가 언제까지 이래야만 하는지 안타깝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는 지역주의에 안주하여 기득권을 누리라는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쳤습니다. 호남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커온 저로서 어찌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변해야 하고 누군가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면 저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통합이라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가려는 저희 진정성을 멀지 않아 언젠가 호남도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길이 옳기에 바른미래당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국 사회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미래의 정치를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비록 국회의원은 30명 규모의 작은 정당이지만 영원한 지역주의를 넘어서 미래를 여는 뜻과 포부가 가장 큰 전국정당, 동서화합과 국민통합,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모두 품어내는 용광로 정당, 바른 미래를 위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을 용기 있게 가는 진정한 개혁정당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직 걱정, 물가 걱정, 노후 걱정, 고단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금수저, 흙수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격차가 큰 사회, 부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사회,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없어진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어렵지만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의 역할이고 본분이 아니겠습니까? 흙수저 이야기가 나오니 잠시 제가 살아온 삶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중학교 등록금 1,100원을 당신의 피를 팔아 마련해 주셨습니다. 파출부, 노점상, 국밥집을 운영하여 저희 대학 학비를 마련해 주시고 저는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보충하며 대학 4학년 때 사법시험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살신성인으로 학업을 이어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거짓말은 하지 말고 정직해라, 어떤 어려운 일도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정치를 하면서도 이러한 어머님의 가르침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옳은 길이라면, 그것이 가야 할 길이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집념도 이때부터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저를 보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생전에 나와 역사를 함께 쓸 사람이라고 과분한 평가를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극성스러운 지역주의 속에서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인생의 탄탄한 대로만 걸어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불공정과 거짓으로 인생의 큰 굴절을 겪었습니다. 정치적 핍박을 받아 억울하게 4번 구속되고 4번 모두 무죄 판결을 받는 세계 사법서상 초유의 인권 유린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큰 굴절과 시련 속에서 제가 확인한 것은 진실은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는 진리였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적 핍박에 대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기도 했습니다. 언론으로부터는 불사조 오뚜기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고 한국기록원으로부터는 신기록 인증서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나라의 억울함의 상징이요 사필 규정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불의에 눈 감거나 타협하지 않았고 정의의 길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당당하고 떳떳하게 제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상을 바꾸려는 바른미래당의 정신과 가치, 이상과 목표는 제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란 점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기득권 철옹성에 도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당의 기득권이 아무리 뿌리 깊더라도 반드시 뚫고 성공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 어머니의 피와 눈물이 소망하는 세상에 있습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꼭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나라, 자식이 취직 걱정 안 하고 기 펴고 사는 나라, 서민들이 주눅 들지 않고 어깨 펴고 사는 나라,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억울함이 없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평화와 번영이 약속된 통일된 나라, 아이들의 꿈과 창의가 넘쳐 흐르는 나라, 이것이 제 어머니께서 당부하시고 제가 꿈꾸는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이루어낼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도 필요합니다. 이념과 지역주의에 찌든 기득권 정치로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그들만의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새로운 정치 문화로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평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것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정부 여당을 도와주고 잘못하고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비판하는 절제되고 합리적인 새로운 정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야당이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야 한다는 낡은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 대안 없는 비판은 이제 여의도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결이 필요합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맑은 물이 필요합니다. 바른미래당은 고인 물을 대체하는 맑은 물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의 방식으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기득권 양당에게 너무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지만 문제는 하나도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새로운 선택지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꽃을 버리고 강을 버릴 때 상생과 통합이라는 국민의 큰 바다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왔습니다. 강추위를 이겨낸 인동천은 6월에 꽃을 피웁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6월 지방선거에서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수십 년간 적대적으로 공생해온 수구 보수와 낡은 진보의 기득권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일구어 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가족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